안녕하십니까. 펜타킬 선생입니다. 그 오늘 이 방송은 새로 콘텐츠예요. 입시 막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주제라든지 좀 긴급하게 이슈가 있으면 제가 긴급하게 의견을 좀 드려보는 입시 막살 시간입니다. 그 비정기 콘텐츠고 말 그대로 이제 썰 일이 있어야 이제 썰어 드린다는 거. 오늘은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다들 이 얘기 듣고 심장이 콩캉 콩캉 거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 뭐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죠. 교육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부터 해서 같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다 보니까 입시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그 의대 증원이 되면 그 옛날부터 뭐 의사의 질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을 늘리면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이걸 입시적으로 대입을 하면 현재 뭐 한 네 문제 정도 틀리면 의대를 가는데, 네 문제 틀려서 의대 간 애들은 훌륭한 의사고 다섯 문제 틀려서 의대 간 애들은 질 떨어지는 의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논이고 뭐고 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굳이 이거를 같이 토론할 필요도 없는 주제고,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면 뭐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 주장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습 문제도 있고, 뭐 그 의대, 그러니까 의사, 그쵸, 의대 학생들 한 명당 얼마의 뭐 대학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주장을 해서 질적으로 확실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뭐 의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질이 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의 정원의 문제,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서 그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떨어질 거면 의대가 현재 없어. 근데 의대 설치를 원하는 대학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50명, 한 80명 정도 의대 정원이 있는데 여기서 한 100명이 돼. 그럼 의대 정원이 한 20명 늘어나서 떨어져. 그러면 그건 대학의 실력 문제지 제가 봤을 때 정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국고 지원도 할 거니까, 자신 없는 대학은 그냥 본인 정원 유지하시고 다른 대학에 넘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딱히 다룰 가치가 없는 문제라서 일단 빨리 넘어가고, 자,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죠.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틀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5,058명,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할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일단은 늘릴 계획이에요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발표의 핵심에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소규모 선발하는 의대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요게 이제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5,058명도 중요한데, 그 5,058명의 내면에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처음에 발표할 때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교육부 장관이 그랬나? 하여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랬죠. 네. 40% 지역인데 현재 40% 이상 해야 선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쿼터로 정해져 있는데, 강원도 제주도 빼고 이거를 이제 60% 이상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의대 정원 이야기했을 때, 발표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오늘은 그거 아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거죠. 근데 교육부 장관이면, 아니 뭐야,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대빵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말 아니다라고 발표하는 보건복지부도 웃기죠, 사실은.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거의 지금 뭐 부서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어쨌든 자, 핵심은 이 정도가 지금 발표가 된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발표한 계획대로 2,000명이 실제 늘지 아니면 더 늘지 단계적으로 더 늘지 계획대로 아니면 뭐 의사들 반발을 고려해서 협상 카드로 일단 2,000명을 던진 건지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00명 늘리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400명 늘린다고 했는데 막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이제 진료도 거부하고 뭐 이상한 캠페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 이상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 이상했죠. 그래서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도 난리 쳤다. 그러면 뭐 보건복지부가 그때 보건복지부랑 지금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막 180도로 변한 건 아닐 거고 뭐 1,000명 이하로 늘릴 계획인데 1,000명 이하로 일단은 늘리고 싶은데 갑자기 2,000명은 좀 교육에 뭔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막 배정하고 하는데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실제 마음은 1,000명 이내로 늘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반발했을 경우에 협상 카드가 없으니까 2,000명 이상 던진 다음에 실제로 1,000명 이내로 늘릴 생각인지 또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협상 카드로 한 건지 잘 모를 일이에요. 이제 확실한 거는 진짜 늘리는가 보다. 이건 좀 확실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몇 명이 늘어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지는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의대 입시죠. 의대 입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대 입시가 더 쉬워지냐 이거예요. 근데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인원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결론을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쉬워질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기사들을 좀 보니까 이제 종로학원에서 낸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논리냐면 최근 몇 년간 수능 정시에서 몇 년간의 정시 결과를 통해서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어떤 수능을 기준으로 지방의대 정도가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틀리면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뭐 한 문제 정도 더 여유가 생겨서 한 6개 정도 틀려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실제 한 문제 여유가 생길지 뭐 그렇게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5개 틀려서 5개 틀려야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정원이 늘어나서 6개 틀려야 의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쉬워진 거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5개 틀리면 의대 갈 수 있어. 너무 어려워. 야, 이제 6개 틀려도 의대 갈 수 있대. 야, 이제 쉬워졌네. 이건 거잖아요. 그 논리라면.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물론 실제 수능을 받고 6개 틀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증원의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 그 구간에 있는 아이들은. 근데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제 의대 가기 쉬워졌어. 자 5개에서 이제 6개만 틀리면 1개 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럼 의대 갈 수 있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경쟁률 100대 1은 어려워. 100대 1은 너무 어려워. 야, 근데 이제 경쟁률이 줄어서 90대 1이 됐대. 이제 쉬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1이든 90대 1이든 어렵고 5개 틀리든 6개 틀리든 심지어 7개 틀리든 어쨌든 의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게. 그리고 뭐 교과 전형도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도 그 학생부 내신 교과 전형 기준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형, 나형 수능이 통합되면 이제 의대가 1.2가 넘어가면 매우 불투명해진다 이 얘기를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했죠. 통합형 수능하기 전부터. 근데 지금 몇 년간 대입 결과를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보니까 의대 증원이 돼서 교과 전형도 1.2가 아니라 한 1.3 정도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1.2 정도까지 의대에 한번 노려볼만 하고 지금 1.3이면 어려운데 1.3이 됐어요. 야 그러면 이제 1.2에서 1.3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2는 어렵고 1.3은 쉽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입이 꼭 의대뿐만 아니라 대입 자체가 테스트리스가 아니에요.
테트리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리학도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경쟁의 형태예요. 이걸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쟁을 누구랑 하냐, 어떤 경쟁 형태로 하냐, 이게 대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지금도 아마 뭐 의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대 정원 늘어났으니까 의대 가기 쉬워지겠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 저는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 학령 인구 문제랑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올해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올해 이 학생들 부모님들이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 이럴 때 학원 설명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학령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3 때 학령 인구 때문에 이제 대학 가기 쉬워진다, 의대 가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 엄청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약대가 학부 선발로 다시 전환된 효과도 있어서 이제 의학학 계열 통째로 가면 이제 더 쉬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쉬워졌냐?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쉬워진 게 맞는지. 지금 야 쉬워졌대. 근데 지금 고3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거 쉬워진 게 맞냐 보세요. 지금 학령 인구가 제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학령 인구는 지금 지방은 엄청나게 영향이 있어요. 지방은. 그 다음에 인서울권 대학부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의학학 계열에는 제가 봤을 때 영향이 없다고 좀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리고 그 학령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대 가겠다는 경쟁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학령 인구는 줄지만 의대 가겠다는 경쟁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체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에서 40만으로 줄었어. 근데 40만, 50만이 다 의대 가겠다는 경쟁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예전에는 50만 명에서 의대 가겠다는 경쟁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다면 지금은 40만 명으로 줄었으나 지금 의대 가겠다는 경쟁자들이 오히려 12,000명 혹은 막 15,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학령 인구에는 N수생 계산은 안 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령 인구 타령하는 사람들 이제 극혐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게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명 늘었어. 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2,000명에서 뭐 몇 문제다 요구 생기고 내신 컷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의대 증원의 효과가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유인 효과가 생겨서 괜한 경쟁자들만 더 늘어나게 될지를 모를 일이죠. 지금 벌써 20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20대 직장인들 중에도 약대 준비하는 학생들 꽤 있고 의대 준비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관심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를 일이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역 인재 쿼터예요. 사실 지역 인재 쿼터. 우리가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인재 쿼터가 얼마나 될 거냐. 제가 의대 정원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수없이. 의대 정원 증원 뭐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뭐 100명이 되든 일단은 지역 인재 쿼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도 누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했죠. 의대 증원이 되면 성적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인재 쿼터 이게 중요하다고. 실제로 어쨌든 의대 증원 관련된 발표하면서 그 당시 이제 복지부 장관이 지역 인재 쿼터 60% 이상 의무화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저 인간 혼자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덮는데 지금 이미 40% 이상 의무화가 돼 있긴 하죠. 강원도, 제주도 빼고. 그런데 40% 의무화라고 해서 40%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50% 이상입니다. 전국 평균을 치면. 그리고 부산, 전남 이런 곳은 70%, 어떤 대학은 80% 이상인 학교도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부산 사람 아니면 오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60% 이상으로 의무화를 올리든 아니면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역인재 쿼터는 40% 이상으로 의무화를 유지하든 어차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에서 야 2,000명 늘려줄게 대신
수도권 학생들이 요즘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니까 지역 인재 쿼터를 딱 50%만 해 그냥 그러면 고정해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발표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40% 이상 뭐 60% 이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40% 이상을 해도 80% 뽑을 학교는 80% 뽑고 60% 이상 해도 80% 뽑을 학교는 80%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역 인재 쿼터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2,000명 정도 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 잡아서 이번에 뭐 지역 인재 진짜 2,000명이 늘고 이 중에 60% 정도가 아니 2,000명 정도가 의대 지원이 되고 60% 정도가 지역 인재다라고 하면 실제 대다수 학생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800명 정도가 증원한 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물론 800명이면 큰 숫자죠. 의대 그 인원 생각하면 숫자긴 한데 큰 숫자긴 한데 어쨌든 2,000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2,000명 증원으로 보이는 건 보일 거죠. 보이는 건 2,000명 증원이야. 하지만 실제는 800명 증원이야. 그러면 이게 어쨌든 경쟁자들을 더 몰리게 하는 효과를 만약에 불러일으킨다면 이게 그럼 과연 800명이 늘어난 게 이게 좋은가 이거예요. 지금 좋은가. 지금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요즘에는 반수, 그다음에 N수, 뭐 의대 다니는데도 반수하는 학생들이 꽤 많으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뭐 그럼 뭐 모를 일이죠, 사실은. 어. 지역 인재 쿼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지역 인재 쿼터 진짜 예전에 하여튼 제가 학령 인구 타령하는 분들 네. 뭐 더 이상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무전공 입학과 연계하면 이제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 인재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의대 증원 인원을 의대에만 다 만약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그러고 의대에만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전공 입학과 연계해서 여기에도 일정 인원을 배분을 하면 만약에 이건 입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당연히 교육부에서 이 카드도 적극 고려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명 증원을 했는데 이 중 400명은 무전공 입학 학생들을 위해서 배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율전공 입학 후에 2학년 끝나고 의대 선택할 수 있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에도 다뤘지만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특히 지방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지방대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지방대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도 늘려주고 야 무전공 쿼터에서도 또 의대 뽑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지방대는 좋죠. 뭐 실제 운영하는데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대학은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 난이도는 됐고 일단 학생이 모집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숨통 포인트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된다. 2,000명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일단 확정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뭐 2,000명이 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역 인재 쿼터 그리고 이게 그 무전공 입학과 어느 정도 연계를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고3 학생들이야 이미 그 발표되어 있는 대입 전형 틀에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뭐 고1 지금 뭐 고2도 어쨌든 발표는 돼 있으니까 고1, 중3 그 이하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중3 이하 부모님들 이제 중3 되는 2028학년도 입시죠. 그죠?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그 입시 내년 벌써 2025년이네요. 네. 내년부터는 대입 전형도 어쨌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의대 정원 늘어났다, 의대 가기 쉬워진다. 이거는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확실히 많은 것 같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전 포인트는 우선은 사교육자들은 당연히 사교육자들의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양하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각종 마케팅, 수업 메이킹을 하겠죠. 어쨌든 이분들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하게 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뭐 그분들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고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일수록
야 당장 올해 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겠지만 그 특히 아마 이런 분들이 쿵쾅쿵쾅 거리겠죠. 의대 진학에 지금 어쨌든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분들, 학생들. 어, 야 지금 의대가 목표였는데 지금 성적이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쿵쾅쿵쾅 거릴 일이고, 지금 뭐 중하위권 학생들은 뭐 의대 지원한다고 어차피 내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구역에 있는 학생들도 일단은 크게 막 쿵쾅쿵쾅 거리는 마음은 이해하나 실제 이걸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이 되는 4월 그다음에 5월 초까지는 일단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음. 자꾸 뭔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학년 부모님들이면 아마 생각이 더 많겠죠. 저학년 부모님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기보다는 생각이 많을 텐데, 뭐 특히 초등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역 인재가 이렇게 진짜 지역 인재 중심으로 쿼터가 많이 확보가 되면 지역 인재 컷은 떨어지는 게 일단은 사실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될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증원의 효과가 입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수년간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솔루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뇌피셜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뭐 의대 증원해가지고 실제 의대 입시 결과 야 지역인데 노리고 지방 이사했는 게 효과적인지 맞는지를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나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기 때문에 더 저학년 입장에서는 또 그때 되면 입시가 또 바뀔 거라서 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의 매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입시 공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의대든 공대든 어쨌든 공부를 해서 가는 겁니다. 대학은 성적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어? 의대를 가고 싶어요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컴퓨터학과 가고 싶어 해서 뭐 그거야 갈 수 있겠죠. 대학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내가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의대는 더 그렇죠. 성적으로 가는 거지 증원했다고 해서 내가 의사를 꿈꿨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막 뭐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대학들 뭐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들 뭐 매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그래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4월, 5월 이후에 지금 당장 고3 학생들은 그때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그밖에 찍는 이유는 의대 정원이 됐다고 해서 지금 벌써 뭐 저한테도 설명해 달라고 하는 학원들이 벌써 많은데, 어 이제 뭐 저한테만 해달라는 건 아닐 거니까 이미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벌써. 그러면 이제 뻔하니까 내용이 거기서 뭐라고 할지. 그래서 혹시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부모님들에게 기름을 부을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입시 막서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질에 충실해라, 공부해라. 네. 공부해서 이제 의대를 꼭 가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제가 또 한번 다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